이기현 대표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전자과 졸업 후에 카이스트 전자과에서 인공지능 전공으로 카이스트 박사과정 중이시자 스파이더코어 대표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파이더코어 대표 이기원입니다. 오늘은 지능형 진단 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예방적 의료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행동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저희 팀은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석박사 연구원들이 석박사 과정 중에 이제 창업을 해서 시작한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분당차병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대형 병원과 협업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과기부나 중기부에서 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으로는 분당차병원과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안저영상 분석 솔루션과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OCT 이미지 처리 솔루션, 그리고 고신대병원과 협업 중인 보행 패턴 기반 진단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은 지금 분당차병원과 협업을 해서 개발 중인 안저영상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능형 진단 시스템이란 이와 같이 왼쪽에 보시듯이 이런 망막 영상을 분석을 해서 어떤 저희가 병에 신체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트 해내겠다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분당차병원에서 안과와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당뇨병 센터에서 수집한 7만 5천 명 환자에 대해서 한 27만 장의 망막 영상을 수집을 해서 저희 팀에 전달을 했고, 저희 스파이더코어 팀은 저희 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망막 영상 기반으로 신장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뉴럴넷 구조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합성곡 신경망,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활용을 해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 없다는 것을 지금 판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차병원에서 27만 장 정도를 수집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데이터를 5만 장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디벨롭먼트 셋과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9대 1의 비율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고요. 여기 데이터셋에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안저 사진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데모그래픽, 환자의 임상 정보들, 에이지나 그리고 성별, 당뇨 유무, 고혈압 유무와 같은 정보들을 함께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장 이상이 있다 없다, 경증 신질환이 있다, 중증 신질환이 있다, 아니면은 지금은 신질환이 없지만은 향후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런 신질환에 대한 진단 결과를 리포트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의 신질환을 진단하는 성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그 퍼포먼스 매트릭으로는 민감도와 특이도 AUC를 리포트했습니다. 그래서 경증 신질환, 중증 신질환, 예후 예측,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성별을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거의 90%에 가까운 AUC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약간 여기는 조금 깨졌는데 이 안저 사진에서 저희가 학습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어떤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이 신장 질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약간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컨볼루셔널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망막에 분포해 있는 혈관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 사람의 신체, 이 사람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약간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터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성능이 많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뭐 이게 사실 분당차병원에서 안전 사진을 촬영한 촬영기기와 신촌 세브란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촬영기기의 그 디바이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기술로 조금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비즈니스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루닛이나 비노나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아직까지 뭔가 그런 큰 규모의 업체에서도 정확하게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하기에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해서 급여화에 성공한 기술이 없어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급여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혁신의료기술 평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혁신의료기술이란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기술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급여를 앞으로는 조금씩 인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혁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저희가 들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의 일반적인 역할 범위 외에 조금 더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안저 영상 기반의 신장 질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저 영상을 가지고 원래는 안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만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기술이고, 따라서 저희는 이 안저 영상을 가지고 안질환 이외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질환 정보를 줄 수 있으면은 전문의들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이 의료 도메인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헬스케어 분야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레이블링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 사실 로우 데이터는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 데이터에 정답을 매겨주는 주석을 붙여주는 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동지각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는 저희는 액티브 러닝, 능동학습이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의료 데이터는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료 데이터는 여러 환자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기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떤 기술이냐면은 전체 데이터셋에 한 10만 개 샘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 100개만 레이블링이 붙여져 있고 나머지 9만 개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붙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레이블이 붙여져 있지 않은 9만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에 활용을 해서 성능을 높이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다수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바이즈 로스 컨셉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약간 과적합을 막아주는 이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의 과적합을 막아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역할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브 러닝 기술인데요. 액티브 러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만 개의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부착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은지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나 고양이를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가 이러한 지금 이 사진에 대해서 개라는 레이블을 확보를 했을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진에 대해서 레이블을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아내는 솔루션입니다. 당연히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레이블과 거의 유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왼쪽 사진보다는 오른쪽 사진에 대해서 개라고 레이블을 새로 붙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이게 데이터가 뭐 10만 개, 100만 개가 됐을 때 한 1000개 정도만 레이블을 부착하고도 10만 개 전체 레이블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술인데요. 트랜스퍼 러닝은 어떤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솔루션으로 이 모델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앉아 사진과 밑에는 OCT 데이터인데, 이것도 눈 사진을 3D 형태로 찍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앉아 사진에 대해서는 앉아 사진을 가지고 백내장과 녹내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저희가 OCT 데이터는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위에서 학습한 앉아 사진 기반의 진단 솔루션에서 인포메이션을 트랜스퍼 해줘서 이 OCT 기반의 솔루션도 조금 더 잘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Federated Running이라는 기술인데요. 지금 또 저희는 뭐 여러 병원이랑 협업을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각각 병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체를 모아서 학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각각 병원에서 빼와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병원에서 모델을 학습한 이후에 모델을 융합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 A, 모델 B, 모델 C를 저희가 한꺼번에 융합을 해서 모델을 재학습하고, 이 재학습된 전체적인 모델을 다시 각각의 병원으로 뿌려주는 이러한 개념을 Federated Learning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인공지능 핵심 지금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융합을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추구하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파이더 코어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AI 인공지능 그런 연구를 진행할 때 네. 당뇨병이나 뭐 고혈압 이런 걸 진행하는 걸 많이 봤는데, 네. 그것을 토대로 심장 질환을 네. 하는 분은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네. 혹시 이 데이터를 하실 때 보통 이제 환자들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만을 네. 심장 질환의 이완율로 봐서 그렇게 학습을 AI를 적용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고려할 때 뭐 당뇨 고혈압만 있는 환자를 고려하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정상인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는 당연히 정상인보다는 당뇨나 고혈압 있는 환자가 신장병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를 모으고 알고리즘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편차가 있을 경우 잘못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네. 탐지 알고리즘 그런 걸 따로 쓰시는지. 그 뭐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알고리즘인데, 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27만 장 분당 처방에서 수집을 했지만은 뭐 다 퀄리티가 좋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뭐 안 좋은 거는 뭐 그 조도가 너무 낮아서 거의 병변을 보지 못하는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해서 오히려 그런 이상한 어노멀 데이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으로 진단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어노멀리 디텍션 컨셉으로 해서 그러한 뭐 조도가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어노멀 데이터를 먼저 한번 필터링 해주는 기술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